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신 이 Q&A를 잘 정리해서 풀어보고 그 Q&A를 통해서 타오바오 구매 대행을 완전 정복하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약간의 꿀팁까지 같이 얹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한 그 내용들을 조금 봐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자꾸 보이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건 가리고, 총 몇 분이 해주셨냐 하면 42분이 했어요. 42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저희들이 이제 카페나 단톡방에 질문을 계속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쭉 추가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요 질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쭉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디는 싹 가리고 질문이 있으면 모두 작성해 주세요. 해서 질문이 이제 1번부터 한번 쭉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본인 질문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하지 않은 질문들도 있을 것인데 같이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요거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 도움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매 대행으로 사업자를 내서 하고 있는데요. 추가 사업자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지를 다르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종이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아, 이거는 저거네요. 현재 구매 대행으로 사업자를 내서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추가 사업자를 내려면 사업자를 내시면 돼요. 본인의 사업장 주소로 다른 업종일 경우에 그 사업자가 발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세무서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사업자만 낼 수 있는 주소를 빌려주는, 월 이용료 뭐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내면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시면 하면 될 것 같고, 같은 주소지로 해도 업종이 틀리면 내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세무서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세금 처리는 사업자가 다르면 당연히 따로 해야죠. 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사업자 내에서 같이 있으면은 같이 묶어 사면 되지만, 사업자가 두 개가 있으면 당연히 따로따로 세금 처리는 해야 됩니다. 국내 위탁으로 하려면 업종이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사업자가 다르면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진행을 하면 되죠. 이거는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리만 되면 일단 사업자는 각각 낼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 양이 적으면 해외 구매 대행과 위탁을 한 사업자로 묶어서 해도 된다. 다만 세금 내는 형태가 조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서 나중에 같이 세금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 정도 얘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미국, 일본 구매 대행은 브랜드 상품을 많이 한다는데요. 지재권 문제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지재권 문제는 사실은 본인이 잘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거를 뭐 책임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해외에 미국이나 일본 구매 대행이 이미테이션이 아닐 확률이 더 높죠. 사실은 그 나라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이 저작권에 대한 거에 대한 거는 구매 대행의 경우는 현지에 있는 정상품일 경우에 직접 내가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도착이 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지재권을 가지고 어떤 뭐 문제를 삼는다든지 삼아도 문제가 안 생기고 문제 삼지도 않을 것이고, 다만 해외에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미테이션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 물건을 구매 대행하는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상품일 경우에는 구매 대행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중국은 왜 위험하냐 하면, 중국에 올려져 있는 상품들 자체가 워낙 이미테이션이 많고 짝퉁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여왔을 경우에 이미테이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어떤 저작권에 대한 정상품에 대한 구매 대행은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 그냥 많이 파셔도 된다. 혹시 다른 나라 구매 대행 강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구매 대행은 잘 몰라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만 하는데 제 스스로도 타오바오 또는 중국 관련된 거는 뭐 국내 어느 누구보다 제가 뭐 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누구 못지않게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도 하고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잘 모르는 거는 공부를 하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중국 구매 대행인데 해외 구매 대행은 뭐 다른 나라들 제가 이제 조금은 알고는 있지만 그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어떤 뭐 내공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생활용품 중 식기, 세척기, 음식 보관, 디스펜서, 빵통 그런 거 같은 것도 사전 신고해야 할까요? 사전 신고. 유니피스 사전 신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식품에 관계된 거는 원칙적으로는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완전히 먹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먹는 그 음식류는 100% 해야 되는데 기타 품목들에 대해서는 100% 하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제약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좀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웬만하면 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KC 인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KC 인증에 대해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이거는 KC 인증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강의해도 사실 부족한 게 KC 인증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구매 대행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매 대행은 내가 해외에 있는 상품을 아주 원초적인 답을 드리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받아서 받는 이런 행위에 대한 거는 웬만한 모든 상품들은 KC 인증 없이 판매하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수입을 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어떤 인증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 그 해외에서 들여오는 구매 대행으로 들여오는 판매하는 상품 중에도 대부분은 안 받아도 되지만 꼭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꼭 받아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아동 유아용품이에요. 아동 유아. 아동 유아용품에 관련된 상품들은 반드시 KC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 상품으로도 썩 굉장히 좋은 그런 품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KC 인증하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전파 인증, 그리고 식품 안전 관리, 뭐, 그 식품에 관련된 인증,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것들이 이제 같이 KC 인증하고 범주에서 같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약간은 별개고, 그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KC 인증 플러스 전파 인증을 해야 되는데, 구매 대행 상품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 개개인마다 틀리겠지만 보편 타당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KC 인증 없이 구매 대행으로 다 판매가 되는 상품이에요. 근데 특별한 상품들이 있어요. 무슨 막 어떤 뭐 모타 같은 게 막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른 어떤 전자 그 등 같은 경우도 LED 등 같은 경우인데 안전기 같은 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전파 인증을 받아야지만 판매가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다. 요즘 알고 계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제품 또는 일반 상품들은 크게 그냥 문제없이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셔도 된다. 케이스 인증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그 구매 대행에 관련된 질문을 되도록이면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구매 대행 위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중간에도 혹시 질문 같은 게 따로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자, 구매 대행 초보입니다. 초보라는 기준이 뭐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월 순이익 300이 목표인데 늘 200 언저리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에서 모르는 게 많고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으나 목표를 위해 소싱 방법이나 하루 루틴 업로드 팁 등등 많은 것을 두루 알아가고 싶어 신청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일단 구매 대행 초보이신데 200 정도를 팔고 있으면
잘 파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6개월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6개월 차 이내에 200을 파셨으면 본인만의 루틴과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이분들은 6개월 이상을 하시면은 300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모르는 게 많다고 하셨는데 200 정도를 판매하신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거는 많이 알고 그리고 진행을 많이 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이제 뭐 소싱 방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루틴은 하루 루틴 관리 말씀하셨는데 루틴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새벽형 인간이 있고 또는 뭐 야간형 인간이 있고 이렇듯이 어떤 사람은 상품의 등록에 최적화된 나는 상품 등록을 막 엄청 빨리 할 수 있어 속도를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상품 등록을 하나를 하더라도 좀 완벽을 기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상품을 찾고 제대로 상품을 편집을 하고 해서 난 등록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루틴은 자기가 찾아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상품 편집이나 이런 거를 막 전혀 할 줄도 몰라. 이미지 이런 거. 근데 그런 사람이 이미지를 잘 만들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상품 한 개도 못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 편집을 포기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거는 약하게 보고 상품 등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냥 무조건 상품 등록 많이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상품을 좀 초이스하고 편집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 이런 분들은 차라리 상품을 막 올리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상품을 찾아서 좀 편집샵 개념으로 편집샵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좀 구성이나 이미지 편집이라는 게 이 컨셉이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뭘 해볼까? 내가 식기를 파는 사람이야. 식기. 식품은 아니고 식기 종류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카테고리별로 잘 맞춰서 이쁜 컵, 뭐 이쁜 뭐 그릇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를 사면 다른 걸 같이 사게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세트 구성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컬러별로 스푼 뭐 아니면 뭐 그릇, 컵 요걸 컬러별로 묶어서 세팅을 좀 조화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그걸 찾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저기가 돼야 돼요. 또 뭐 예를 들면 가방을 판다 치자 가방 막 올리는 게 아니고 가방에 대한 나름대로 공부가 돼 있어서 숄더백 종류, 토트백 종류에서 베스트를 뽑아서 칼라로 묶어서 이 우리가 요즘에 인스타 같은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인스타 형태의 컬러풀하게 쫙 모아서 정리를 해서 등록을 해줬는데 들어가 보면 다른 컬러를 또 구매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그 정도의 어떤 그런 형태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형태도 필요해요. 그게 이제 나만의 루틴일 수도 있지만 이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 요즘 시대의 흐름은 SNS가 인스타잖아요. 그죠? 인스타 형태를 취해서 나의 샵을 같이 꾸며주면 그만큼 소비자들은 더 눈에 익어하고 좋아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좀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질문 지금 하시는 것 좀 볼게요. 자, 순이익인데요.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이 200. 네, 맞습니다. 순위 200. 200. 네. 자, 이미지 편집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네이버에서 최근 썸네일 외곽 라인과 홍보 문구 등등 썸네일에 있는 제품을 삭제하거나 제재한다고 하는데 중국 구매대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썸네일 형성되는데 더 변경을 하는 게 네이버에서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원하는 건 이렇게 원하는데 내 고집으로 그걸 막 한다? 노출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 안 되면은 그냥 대표 이미지만 그냥 잘라서 사이즈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등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KC 인증 중 전자제품 모터 제외 상품이라는 건전지가 드러난 벽시계 탁상용시계 고데기 우선주전자는 인증 없이 구매 가능합니다. 네. 이게 그 구매 대행 상품은 웬만하면은 한 개씩 하는 거는 거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예 수정 없이 대량 등록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수정하게 업로드는 너무 개수가 적게 올라가서 어쩌고입니다. 이거를 저한테 이렇게 뭐 물어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판단인데 네이버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뭔지 알고 계시는데 나는 네이버가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 왜? 대량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량 등록이 요즘 노출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 다 내피셜이기 때문에 이걸 100%딱 뭐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빨리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수기로 자기만의 패턴을 찾고 자기만의 샵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많이 팔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컨셉을 찾고 다른 어떤 뭐 정상적인 매장 형태를 보여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 각각 스토어들에서 대량 등록은 그렇게 썩 원하지는 않지 않나. 그러니까 등록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대표 이미지 정도는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핸드폰에서 접속 시 음소거 어디서 하나요? 좌측 하단 거기 보면 있을걸요, 아마? 음소거 다 돼 있으세요, 지금. 자, 다른 질문 또 해볼게요. 다른 질문하신 거 보면. 팔리는 아이템 소싱 방법. 팔리기 하는 노하우. 이거는 엄청나게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방대한 내용이고 저는 요거를 누가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쭉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걸로 보지 않고 요걸로 볼게요. 여기 우리 단톡방 아이디입니다. 단톡방 아이. 자, 이 거꾸로 나오나? 잠깐만. 거꾸로 나오네. 마지막부터 나오네. 인성님이 하셨습니다. 팔리는 아이템, 소신 방법, 팔리기 하는 노하우. 자, 이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일단은 저희 직사마에서 한 유튜브를 모두 싹 보시면 거의 답을 나오실 거예요. 요거를 잠깐 지금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상태에서는 어렵지만 일단 팔린 아이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두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세 가지 방법.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두세 가지 방법. 내가 정말 초보이다. 그러면 다른 데 열심히 찾지 마시고 타오바오부터 보지 마시고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들을 찾으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내가 무슨 뭐 광고를 뭐 어떻게 뭐 연구하고 키워드 연구하고 아니, 정말 초보인데 뭐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겠어요. 잘 안 보이지.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서 그걸 찾아보면 거기에 연관 검색어가 나와요. 연관 검색어. 그 연관 검색어 위주로 판매하는 게 가장 좋다.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다음에 이제 그 타오바오에서 찾는 방법도 역시 타오바오에 들어가면 키워드별로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이미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요즘에는 글로벌하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제품이 비슷하게 잘 팔려요. 판매 수량이 5천 개 이하인 건 아예 보지를 마라. 5천 개 이상만 월간 판매량이거든요. 5천 개 이상 판매된 것도 엄청나게 많아서 그것만 잘 정리해서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다. 자, 그러면 뭐가 잘 팔리는 건지 어떻게 아냐? 이거 한 개는 아셔야 돼요. 데이터랩이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랩이라는 키워드 검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상세한 내용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월간 많이 판매되는 상품, 최근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이런 거 찾아볼 수 있거든요. 다른 데 키워드 이 분석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모두 다 이 데이터랩의 거를 끌고 와서 자기들만의 형태로 다시 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랩하고 그리고 각 쇼핑몰들에서 그 제공해 주는 키워드의 연관 검색어 그 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잘 팔리는 아이템들은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팔리게 하는 노하우는 너무 이거는 방대하고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음에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요 상품 이게 이제 소싱 방법 여기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만의
상점을 잘 꾸미는 방법, 상품을 올리는 방법에서 좀 이렇게 좀 잘 적용하는 방법, 요거를 같이 연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핸드폰 접속이 불안정해서 녹화본 봐야 할 것 같아요. 녹화본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오늘 제가 이거를 지금 유튜브에 연동해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원래는 다 유튜브에서 연동을 하고 있는데, 들어온 이 숫자를 딱 보고, 지금 참가자 저 빼고 25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맞는 건지, 앞으로의 저희 단톡방에서 강의를 계속 하는 것도 맞는 건지, 의문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본도 올릴지 안 올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강의 신청 댓글 70 몇 분 다르셨어요. 그죠? 이거 다 뭐 최고라고 하셔서 감사는 한데, 다 이게 너무 심하게 말하면 예, 저를 그냥 구슬리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제이님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봅시다. 간이 통관에 대해서 150불 미만인 경우, 150불 이상인 경우 나눠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이것도 저희 직사마 강의 보면은 쭉 나와 있는 전체적인 질문들 중에 제가 직사마 강의에 있는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도 우리 단톡방에 기본적인 질문 모음 거기에서 보여드릴 링크를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웬만하면 직사마 정도는 한 번씩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도 안 보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열심히 또 우리 유튜브도 올려드리고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또 질문마다 답도 다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해야 되는데 또 답을 해드려야 되고,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이 너무 많지 않나. 그 제이님한테 두하는 말은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통용되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이 통과는 일단은 150불이 안 되는 경우는 웬만한 상품들은 다 목록 통관으로 가능해요. 구매대행의 경우. 그런데 목록 통관이 되지 않는 일부 품목들이 있어요. 일부 품목들. 뭐 식품류라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 하여튼 통관 과정에서 목록 통관이 배제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간이 통관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마시는 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간이 통관으로 들어와야 되고,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 목록 통관으로 들어왔는지 알겠는데, 자, 간이 통관으로 들어오는 줄 알겠는데, 150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150불은 다 간이 통관으로 들어와야 돼요. 일반 통관이죠. 목록 통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개인 사용 목적이에요. 개인 사용 목적. 150불 미만일 경우에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고 그냥 뭐 재판매용 이런 것들도 다 간이 통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간이 통관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FTA 규정에 따라 700불 미만은 원산지 증명이 면제되므로 700불 밑으로 계속 간이 통관시켜서 무관세, QR, 저관세로 들여와서 팔아도 된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 자, 목록 통과는 150불 미만, 개인 사용 목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만 내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50불 미만이어도 수량이 많은 경우, 150불의 경우 700불 밑으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참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또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일단 간이 통관이 여기 지금 말씀 다 내용 알고 계세요. 700불 미만은 원산지 증명이 면제되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CO에 대한 얘기예요. CO. 그죠? 700불 미만,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 관세 혜택, FTA 규정에 따라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CO 발행을 받아야 되는데, CO 발행 받는 비용이 보통 배대지마다 틀리지만 300위안에서 500위안 정도 받죠. 뭐 3만 원, 5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받는 것보다 관세 할인을 더 못 받으면은 비용이 나가니까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700불 미만은 이 CEO 발행을 받지 않아도
관세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관세 적용을. FTA 관세 적용을. 자, 그럼 이렇게 계속 수입해서 판매해도 된다? 여기서 이 질문하신 분이 한 가지 간과한 거는 이렇게 계속 하셔도 돼요.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수입을 하면 수입할 때마다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내가 한 번에 많이 수입하는 것보다 계속 수입을 한 번 할 때마다 운반비도 운반비지만 기타 비용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왜 여러 번 나눠서 하나요? 여러 번 나눠서 하나, 한 번에 하나, 혜택 받으나 안 받으나, CO를 발행 전체 많이 해서 한 번 받으면 그뭐 3만 원 돈, 5만 원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거를 안 받기 싫다고 해서 여러 번 나눠서 한다? 그 자체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을 굉장히 지금 크게 장황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자, 식기류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이고, 식검대행 하더라고 해서 안전교육도 받을 필요 없고, 식기류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이므로 식검 대상입니다. 이것도 식기류도 자꾸 식검에 대해서 이 다르게 본인만 해석하는 형태가 있는데 입에 닿는 제품들 먹는 것뿐만 아니고 입에 닿는 제품들은 입에 닿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취급하는 제품들은 다 식검 대상이에요. 이건 뭐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 같은 질문이니까 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상태가 100% 저기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긴 거를 읽으면 헷갈리는 것도 있네요, 조금은. 근데 지금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초보 때 못 모르고 건강 목걸이를 했다가 1번에게 팔렸는데, 퀀텀 사이언스라는 곳에서 방사능 기준치 초과 상품이라 조사를 한다고 집으로 온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떤 걸 준비해야 저도 이런 질문은 처음이에요. 당황스럽네요. 자, 구매등이었던 점이랑 URL 고객에서 제한만 한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는데요. 이거 한 개 팔렸다고 해서 4개죠. 변호사까지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구매대행이라는 것만 네,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이고 퀀텀 사이언스라는 것이 뭐 무슨 뭐 정부 조직도 아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뭐 구매대행이라는 것만 이렇게 쭉 강조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기 작업을 해야 한다면 이 방법이 이상적일까요? 현재 스스, 넥스트엔진 통해 오픈마켓. 이 상태가 이상적일까요? 최근 넥스트엔진 무료 이용 중인데 올리면 올릴수록 수정하면 수정해서 송신할수록 이래서 제가 그 넥스트 엔진을 옛날에 저희들한테 접촉이 왔었어요. 처음 비용이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8개 사이트 등록이 되고 동시에. 그래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매 대행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등록을 하면 계속 이 데이터량이 많아질수록 금액이 굉장히 올라가서 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어, 금액으로만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셀러스가 나중에 양이 많으면 가장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터량에 관계없이 기존 요금으로 이제 하는 웬만큼의 수량이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인데 사실은 어떤 솔루션이 제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 일단 현재 그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올리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데로 이제 올리는 다른 사이트들로 쭉 올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 금액이 조금 비싸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같이 연동을 뿌려주는 게 일단은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쿠팡인데 플레이오토하고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좀 편리하지 않나,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다양한 상품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카페24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런 솔루션들을 이렇게 이 호스팅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죠? 특히 카페24를 많이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일단은 좀 비용을 좀 저렴하게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 같이 연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좀 하셨는데 뭘 했나? 우리 회원님들 대화 좀 하시길 1000명이 넘었는데 다들 너무 조용함. 최근에 우리 퐁퐁님도 좀 조용하신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외국에 갔다 오고 줌으로 할 때 시차도 그렇고 따라 해보려니 다른 분들은 다 아실 것 같다 중간에 질문하기가 좀 어려웠네요. 유료 강의 때 어려웠던 걸 다시 보면서 공부해 보려고 해요. 창업지원센터 입점 해보는 거. 이건 무슨 말인지. 본인이 창업지원센터에 입점해 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뭐든지 참여를 해서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겠죠. 제가 창업지원센터에서 정확히 뭐를 해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를 잘 몰라서. 제품 사진 잘 보는 방법이요. 제품 사진 잘 보는 방법. 제품 사진 잘 보는 방법은 계속 열심히 많이 보는 수밖에 없죠. 이거는 너무 좋은 질문이지만 너무 또 어렵고 답은 또 근데 정해져 있어요. 계속 많이 보는 게 많이 찾아보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구매 대행 사업의 미래는 안전한가? 장점도 있지만 로켓 배송이 생기고 봉쇄도 생기고 너무 많은 쇼핑몰과 더 이상의 차별화되지 않는 상품들로 불안함을 느껴 심오한 질문을 남겨봅니다. 질문, 물론 계속해서 제품도 서핑하고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드러나서 질문이 아닌 넋두리 같아 죄송해요. 지나친 사담은 비방은 줄여주세요. 언제쯤 올리신 건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담은 카페가 단톡방이 계속 뭔가 좀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 활동적인 부분들 때문에 저도 가끔 일부러 막 사담을 합니다. 너무 우리 단톡방이 조용하면 관심들이 없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 사담은 줄어들겠죠, 자연스럽게. 좋은 내용들이 없으니까 사담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비방은 안 하는 게 좋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한때 뭐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어떤 민족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막 했었는데,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줄여는 게 좋겠고. 자, 구매 대행 사업의 미래는 안전한가? 세상에 저는 이렇게 봐요. 안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forever 한 거는 진짜 없어요. 영원한 거는. 뭐 사랑이 영원합니까? 사람이 영원합니까?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죠. 다만,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의 장점과 포인트를 알고 이걸로 진행을 해서 온라인 사업의 기초를 닦고 다른 방향으로 더 확장을 시켜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다. 사업 초기에 비용이라든지 뭐 쉽게 시작할 수 있다든지 아이템의 어떤 고민 없이 자본의 재고 없이 사무실이나 인력 없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도전을 해서 나만의 사업 방향이 맞는 걸 찾을 수 있다면 이거만큼 좋은 사업은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게 질문상에 있어서 구매 대행 사업의 미래는 안전한가 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온라인 사업의 미래는 안전한가하고 똑같은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은 어차피 흐름이잖아요. 지금 현재의 흐름. 이게 어떤 방향 쪽으로 볼 때 조금 더 어느 쪽이 강하고 어느 쪽이 약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현재의 흐름이고 이 흐름 속에서 구매 대행도 계속해서 외형은 커지고 있어요. 전체 외형은 커지고 있는데 너무 이게 이제 블루오션이 레드오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고 그리고 뭐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막 무슨 솔루션들 뭐 구매 대행하는 인력들 많아지고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무슨 구매 대행을 하면은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마냥 뭐 2달 만에 뭐 2천만 원을 판다 자기는 뭐 한 달 만에 월 얼마를 판다 또는 뭐 하루에 몇 시간만 하면 얼마를 판다 막 이런 이걸 해야만 되는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확장이 확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확장점이 지나가면 그 상태가 지나가면은 거기서부터는 더 팽창이라는 게 아니고 골라질 거예요. 여기 골라지면서 도태될 사람들은 도태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이 소비자들도 점포나 상품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돼요. 뭐 새로운 소비자들도 계속 생기겠지만 기존의 소비자들 층들에서도 뭐 저는 구매대행 사업 미래에 있고 다른 것들이 아무리 로켓 배송이 생기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봉쇄라든지 많은 쇼핑몰 경쟁자들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지만 현 상황이기 때문에 극복을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죠? 여기 뭐 우리 회원분들 중에도 아 이제 이거 짜증나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 과정 중에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 나가고 살아나가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 봉쇄권 때문에 이건 다 마찬가지.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인들도 마찬가지고 힘든 거 다 똑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잘 파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물론 불만을 얘기를 해요. 불만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불만을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가 이 불만적인 요소를 극복하는 방법을 잘 찾아 나가시더라고요. 어떤 지역이 막혔다? 그럼 빨리 다른 지역을 찾고, 어떤 배대지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빨리 다른 배대지 찾고, 어떤 뭐 항공이든 해운 방법이든 해운이든 이 방법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빨리 다른 걸 하고, 이런 순발력하고 어떤 판단력 그런 걸 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분들은 그 순발력과 판단력을 발휘하는 시간에 불평, 불만과 안 되는 거 막 토로하는데 바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불만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얘기를 해야 하면서 또 푸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런 불만 요소들을 가지고 자꾸 왜 어떻게 이건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겼으면 나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연구를 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좀 오랜 얘기를 많이 했네요. 더 이상 차별화되지 않는 상품들? 이건 절대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중국 구매 대행의 최고 장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차별화되는 신상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본인이 많이 좀 찾고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롱님. 카페는 오래전에 가입했었는데 이번 봉쇄로 인해 단톡방을 알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매 대행업은 작년에 시작해서 아직 1년이 채 안 된 군인입니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데 자, 성실껏 답해준다. 뭐 이거 이거는 그냥 좋은 얘기 남겨주신 거예요. 자, 우리 예진님. 자본이 적거나 흐름이 원활치 않을 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멘탈이 무너졌을 때 다 잡는 법. 구매 대행, 시기별 포인트, 춘절, 휴가철 여름. 다 잘 적어주셨네요. 자, 자본이 적거나 흐름이 원활치 않을 때 신용카드를 잘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신용카드 많이 만드시고 이거는 다른 거 뭐 이렇게 막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돈을 빨리 땡겨 쓴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 돈을 뭐 지원해 준다든지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신용카드를 많이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잘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빚 안 지고 이 생각을 씁니다. 멘탈이 무너졌을 때 멘탈이 무너지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 대씩 때려줄게. 이거 스스로 자꾸 리마인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목표 지향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연들도 생기고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도 생기고 막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목표를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힘든 과정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자꾸 되새김하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극을 좀 받아야 되고요. 잘하는 사람들, 잘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극을 좀 받고 우리 예진님 제가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멘탈 잘 잡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기별 포인트 지금 뭐 말씀 잘하셨어요. 춘절이나 휴가철, 여름 그리고 겨울 시즌 각각 그 중국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즌들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한국은 이 시즌의 상품을 판매할 거를 생각해야 되고 중국은 이 시즌이 되면은 휴무가 들어가잖아요. 휴무. 그죠? 춘절 휴무, 노동절 휴무, 그리고 뭐 중추절 휴무 이런 식일 때 상품이 유통이 좀 안 될 수가 있다.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춘절 전에. 그리고 그 춘절 기간 또는 뭐 이런 휴가철
우리로 말하면 휴가철이지만 그쪽에 중국에 이제 어떤 무슨 휴무 기간 동안에 배송이 조금 며칠 늦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조금 감안을 좀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 이외에 한국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 흔히 말하는 경사표 있죠. 그런 거는 월별로 쭉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진님은 이걸 질문하신 거 보면 이미 하신 거 계실 텐데, 예를 들면은 5월은 어린이날, 가정의 달, 뭐 어버이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맞는 상품들을 쭉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고, 지금 휴가철 말씀하셨지만 6, 7월, 6, 7월 달에 여름 휴가를 대비해서 좀 판매하는 그런 상품들, 그리고 이제 가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어떤 약간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행 상품 종류들, 뭐 겨울이 되면은 겨울에 관련된 그런 상품 종류들, 이런 식으로 각 시즌별로 정리를 해놓는 거를 미리 월별로 기획을 해놓는 게 좋고, 최하 사입하는 사람들은 3개월,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 한 달 이전에는 그 시즌에 맞는 상품들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뭔가 자주 들을 만한 미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끼,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톡방을 활용을 안 하면 제가 손해겠어요?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손해죠. 이런 거죠. 저는 재미가 없지만 오늘 강의 뭐 참여를 별로 안 하셨다? 제가 손해겠어요? 참여 안 한 분들이 손해지? 솔직히 오늘 강의는 더군다나 무료잖아요. 그죠? 뭐 참여 안 하는 분들이 손해지. 제가 손해겠습니까? 일부러 미끼까지 주면서 뭐 많이 모이게 한다? 저가 미끼를 뿌려주고 뭐 낚시하는 사람들이 미끼를 뿌리면은 뭔가를 낚잖아요. 그죠? 대여를 낚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낚을 수 있을 것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쭉 잘 유지를 하는데, 하여튼 뭔가 좀 제가 사고방식에 이 문제가 있다면 제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상태의 단톡방이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냥 사람만 돌려갈 뿐이지 뭐가 있을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이건 딴 얘기인데, 우리 단톡방을 만들면서 또 카페 만들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목표 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그걸 회의를 많이 느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계속 질문. 배대지에 재고 쌓아두고 판매할 때 매출 3,800이 하면 세금 안 나오길래 신경 안 쓰고 몇 제품 그대로 식으로 판매하는 중인데 문제될 게 없는지요? 지난번 보고하신 것도 괜찮은지 혹시나. 배대지에 재고 쌓아두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구매 대행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세금 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를 간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이거 원칙적으로는 맞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구매하는 전체 금액하고 판매하는 금액하고, 구매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구매한 비용 있잖아요. 비용과 실제 판매에서 출고된 어떤 비용하고만 거의 맞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고, 그 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법적으로는 구매 대행은 사놓고 사면 안 되는 것이 맞아요. 구매 대행은 판매가 이루어지면 사서 보내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놓고 판매를 하는데, 이게 월별이나 분기별로 금액이 맞으면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간에 자세히 알고 싶어요. 중소형 키워드 잘 잡아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되고, 일단 키워드는 상품을 등록할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상품 제목에 여러분들의 원하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다만 그 키워드가 워낙 큰 키워드이기 때문에 노출이 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뭘로 해볼까? 원피스 뭐 많이 하는 거니까 그냥 원피스 하면 노출에서 내가 밀리는 거예요. 원피스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건 끝에 해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을 정도의 뒤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키워드로 내가 그래서 안 넣을 거냐? 안 넣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피스를 그렇다고 해서 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상품 제목을 넣을 때 원피스하고 붙여질 수 있는 키워드, 그게 중소형 키워드라는 거거든요. 이제 2차, 3차 키워드라고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줄무늬 원피스, 아니면 또 뭐 원피스 할 말이 뭐가 있나? 하여튼 무슨 원피스 앞에 붙이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했을 때 적당한 경쟁 강도가 있는, 그 경쟁 강도 찾는 것도 데이터 랩에 가면은 다 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발달된 게 이제 뭐 판다랭크라든지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데 가면 경쟁 강도가 있는데, 그런 경쟁 강도에서 적당한 경쟁 강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넣어주면 그게 이제 키워드가 조합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거는 뭐 그것도 끊임없이 계속 봐야 됩니다. 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원래 우리가 다음에 강의할 게 계속 미뤄졌는데, 원래 강의 계속 들으셨던 분들 알겠지만은 첫 번째 큰 챕터에서 타오바이와 관련된 거를 다 정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 과정을 한번 갖추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국내 오픈마켓 쇼핑몰을 제대로 공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기로 했었어요. 다 준비가 돼 있고.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할지 안 할지를 계속 할게요.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솔직히 계속 말씀드리기 너무 푸념 같긴 한데, 뭔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거는 그 공략법만 끝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키워드하고 상품 제목이거든요. 키워드하고 상품 제목만 알면 거의 5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연구를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슬슬 대표 이미지에 문자 넣으면 노출 안 된다. 이거 좀 아까 했던 말이니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강의 안 들어도 다 알려주는데 왜 들어는 싶고, 그렇죠. 강의 안 들어도 다 알려주는데 초보인데 질문 엄청 많이 하고 강의는 안 듣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는 그런 모습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 그러니까요. 저 요거 참 공감합니다. 제가 공감하는 거를 여기에 이렇게 탁 적어주셨네요. 와서 인사도 없이 질문만 던지고 검색해서 찾아도 되는 거, 강의도 안 듣고 강의 내용에 다 있는 거 질문하고, 음, 그렇습니다. 저는 구매대행 신청 안 해서 사입해서 물건 모았다가 한 번에 한 주소로 받아요. 물량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에 보낼 때는 150달러가 넘더라고요. 그럼 150불도 넘는 돈에 관련하는 거 제가 다 내야 되는 건가요? 한 번도 아니고, 없어요. 해결처가 없어요. 150불이 넘으면 본인 사용 쪽이라 하더라도 150불이 넘으면은 관세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 넘지 않으시려면 나눠서 보내야 되죠. 나눠서. 세금 내기 싫으면. 중국 사입 과정과 절차 설명해 주세요. 타오바오에서 사입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1688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재고를 어디에 쌓아두고 해야 하나요? 배대지 또는 집? 만약 집에서 한다면 국내 택배 이용해서 판매한 경우 부가세 세금 궁금합니다. 자, 1688에서 구매하고자 할 때 신용카드는 안 되니 배대지 구매 대행 요청 꼭 해야 하는 거죠. 수수료가 많아서 제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자, 이거는 타오바오에서 사는 게 답이다. 1688에서 사입하는 게 답이다.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1688 가격 또는 가격보다 싸게 타오바오에도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어요.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다만 일반적인 상품들은 1688이 도매 쇼핑몰이니까 조금 더 싸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편한 건 아니죠. 1688에서 그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제 그거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들, 본인의 상황들을 맞춰야 돼요. 1688은 도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낮게나 소량 판매도 가능하지만 안 되고 대량만 또 판매하는 판매도 있어요. 나는 구매하려고 하는 게 너무 소량이다. 그럴 경우에는 1688에서 구매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그거는 뭐 따져가면서 꼭 특정하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게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구매한 거를 배대지에 놓고 하면 구매 대행 형태로 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집으로 들여온다면 그거는 수입이 되는 거예요. 수입. 수입이 돼서 구매 대행 판매자가 아니고 그냥 오픈마켓 소매 판매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택배를 이용해서 판매를 보낼 경우에 부가세 세금 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정상적으로 수입을 해서 수입을 하면은 수입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판매를 하면 판매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판매, 그러니까 그 수입과 판매 자료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남는 금액의 이익금의 10%를 세금으로 내시면 돼요. 세금. 네, 그 부가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1688 구매하고자 할 때 신용카드가 안 되죠. 그죠? 안 될 때는 뭐, 배대지라든지 또는 이렇게 구매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1688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수입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跨境바오라는 게 있어요.跨境바오. 그게 1688 전문 알리페이거든요. 이跨境바오라는 거 저희 카페에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거기에 가입해서跨境바오로 구매를 하시면 1688 사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송금을 걸로 보내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구매대행 업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 판매,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식품 판매 하셔도 됩니다. 구매대행으로. 네. 구매대행은 괜찮아요. 화장품 판매? 이거는 구매대행 해도 되지만, 화장품 판매 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 판매 허가증. 그게. 자, 식품 판매나 화장품 판매나 다 똑같이 공이 판매를 하셔도 되는데, 그 영업 허가증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 그거는 우리 그 카페에 많이 하는 질문에 보면은 다 그 등록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매 대행이 불가한 제품들이 궁금해요. 지재권, 상표권 확인하는데 키프리스 검색 방법도 어려워요. 1688 알리페이도 궁금해요. 그리고 강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구매 대행 이제 2개월 되는데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입문자 추천해 주세요. 자,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희 카페에 가시면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모음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뭐부터 볼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직사만 한번 쭉 독파해 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전체를 다 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음. 타오바오 직배송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타오바오가 작년 말부터 직배송이 생겼어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타오바오 구매를 하러 들어가면 그 주소지가 한국인 경우에 직배송을 내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직배송을 하면 직배송 가격 보통 1kg 한 건에 26위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26원으로 알고 있고 배송회사는 중국 내 배송회사는 차오니아로 보통 연동이 돼 있고 차오니아로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는 CJ 대한통운으로 아마 연동이 돼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장점은 내가 탄 물건을 직접 나에게로 배달이 통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알리익스프레스 구매하듯이 하는 걸로 하는데 이건 개인 구매자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직구 판매자들은 조금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중간에 한번 뭔가 걸러주는 그런 단계가 없고 그리고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게 검수하기가 나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타오바오 직배송은 직접 소비자에게 도착을 시켜줄 수 있다. 하지만 구매 대행 판매자들은 이게 썩 권장사항은 아니다. 중간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개인적인 얘기는 좀 먹는 사진, 아기 사진 등등. 자,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그 구매 대행
타오바오 구매 대행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단톡방이다 보니 이런 쪽에 좀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너무 개인적인 우리가 막 나는 비즈니스로서 이거만 뭐 어떻게 먹고 떨어질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좀 한 팀 또는 전체적으로 어떤 커뮤니티 개념이다 보니까 서로 좀 알아나가고 서로 친분이 생기고 그래야지 좀 더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죠? 전혀 대화가 없는 사람보다. 이런 거 있죠. 대화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질문을 하면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고 하면은 그런 거 좀 더 이렇게 좀 막 관심 가지고 보고 싶고 그런데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평생은 아니고 대화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딱 물어봐요. 알았어요. 나가요. 단톡방을.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들어와요. 아,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 또 들어왔대요. 뻔뻔하기도 하죠. 또 질문해요. 안 해줘요, 저는 답. 왜? 질문하면은 본인 알 거 알고 또 나갈 건데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왜 해주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저하고 어떤 뭐 친분이 있다든지 우리 모임에 나왔다든지 참여를 했다든지 또는 평상시에 대화를 하고 뭐 상황도 좀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이게 커뮤니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또는 어떤 상황이 되면 조금 더 대화도 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막 개인적인 얘기, 너무 막 먹는 사진, 너무 우리 애기 이쁘지만 우리 애기 사진 이런 거 말고 가끔씩은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과도하면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찐님, 감사하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참여 많이 해주시고, 네. 통장 두 개, 중국 대학 출신이기도 하고, 코로나 직전까지 자고 왔다 갔다 했고, 도매시장도 안 가본 데 없이 선수네요, 그러면. 1688이나 타오바오 결제를 할 때 제 통장에서 돈을 끌어다 쓰거나 쭈프바에 돈을 충전하는 결제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이 통장에서 끌어다 쓴 거는 중국 통장에 끌어다 쓴 거는 매입 자료로서 내가 증빙을 못 하잖아요. 매입 자료로. 그러니까 내가 뭘로 구매를 했다 하는 신용카드로 샀으면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다. 중국으로 송금을 했으면 송금을 했다 하는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구매 대행으로서의 어떤 자료로서 인증을 받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인증을 못 받고 매출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매출.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간이 사업자인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없습니다. 크게 문제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쯔프바오 충전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타오바오나 쯔프바오 쪽에서 이용 한도, 동결 등의 문제가 생기지. 뭐 크게 실명 인증 받은 계정이면 통장에서 끌어다 쓰는 거 크게 문제 없어요. 간이사업자도 매입자료를 박스에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박스에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관리는 해놔야 돼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매출이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최근에는 8천만 원이지만, 금액이 넘어가면 자료 제출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있다면 뭐라도 꼭 참석하고 싶은데, 혹시 계획은? 이제 서서히 계획 세워야죠. 요거 이제 뭐 할지도 몰라요. 제가 이 온라인 강의로 좀 싸고, 편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쭉 계속 해드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이렇게 쭉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냥 오프라인으로 전화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질문에도 있네요. 그쵸? 참여하는 사람들만 진짜 얼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벌써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네요. 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지금이 5분이니까 15분에 돌아올게요. 15분. 쉬는 시간입니다.